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폴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보르도 와이너리 중 하나인 샤또 무통 로칠드에 대해 그려보겠습니다. 와인 자체에 대한 여러가지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고 즐겨 마시는 와인에 대해 좀 색다르게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철저하게 제 경험에 근거한 정보 나눔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와인으로 유명한 프랑스 회사에 20년을 다녔고 자연스럽게 와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 제게 가장 인상적인 경험은 고객과 함께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 있는 무통 로칠드라는 샤또, 즉 와이너리에 갔던 것입니다. 1855년 나폴레옹 3세 이에 보르도 와인 5등급 자체가 만들어질 때 무통은 안타깝게도 1등급이 되지 못하고 2등급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1등급은 라피트, 라투르, 마고, 오브리옹인데요. 당시 품질과 가격 면에서 1등급 샤토들에 비해 떨어질 것이 없었던 무통이 1등급이 되지 못한 이유들에 대해 말들이 참 많았는데요. 영국인들이 무통 샤토를 매입한 것을 보수적인 프랑스 보르도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이유라고 합니다. 1855년에 정립된 이 와인 등급 체계는 단 한 번의 변화를 제외하고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는데요. 그 단 한 번의 변화가 바로 무통 로칠드가 113년의 노력 끝에 1등급으로 격상된 것입니다. 무통 로칠드 방문의 첫 인상은 우아한 쾌적함이었습니다. 넓고 밝고 또 따뜻한 단층 시험장에서 고객과 저 그리고 제가 다니던 회사의 CEO 이렇게 단 3명이 와인 마스터의 설명을 들으며 여러 등급의 무통 와인을 시음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1등급 와인의 맛과 풍치뿐 아니라 프랑스 와인의 넓이와 깊이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죠. 와인을 만드는 과정도 대단히 신기했지만 수백 개는 좋게 되어 보이는 오크통으로만 채워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지하 저장고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프랑스 와인은 여러 종류의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들의 비율을 조정해서 동일한 맛을 내도록 만드는데요. 이것을 블렌디드 와인이라고 합니다. 샤또의 와인 마스터는 이 미세한 비율 조정을 통해 수백 개의 오크통에서 만들어지는 와인의 맛을 일정하게 만들어낸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각 하나만으로 긴 시간의 흐름을 가진 서로 다른 호흡들로 구성된 그리고 완전히 다른 포도주들을 블렌딩하여 맛의 균일함을 유지한다는 것이니까요. 이들의 혀에 샤또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했습니다. 그리고 와인 시험 후 보르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식당에 갔었는데요. 거기서 맛본 와인 베이스의 디저트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디저트라는 것이 대체로 거기서 거기 아닌가? 라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디저트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디저트의 모든 구성 재료들이 단 한 가지도 단일한 맛이 없었습니다. 파인애플인데 파인애플이 아니었고 살구 샤베트인데 살구가 아닌 그런 느낌이었죠. 궁금함을 참지 못하는 성격인 저는 플로 매니저에게 그 이유를 물었는데요. 대답이 또한 특별했어요. 단일 품종을 사용하지 않고 블렌딩을 기본 베이스로 고집하는 이유가 복잡한 풍미 때문이라는 것을 뼛속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식당은 디저트에도 동일한 블렌디드 컨셉을 가미했기 때문이라더군요. 보르도의 명성을 지키고 싶은 오너와 셰프의 우아한 고집이 느껴졌습니다. 와인과 곁들여 먹는 음식이 치즈라고 다들 이해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정작 프랑스 사람들은 치즈를 와인과 함께 먹는 경우가 잘 없다고 합니다. 치즈의 강한 풍미가 와인의 맛을 해치기 때문이라는군요.
그럼 어떤 음식이 그들의 최애 안주일까요? 바로 바게트빵입니다. 겉은 딱딱하고 속은 부드러운 빵. 시작은 힘들지만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빵, 바게트빵이죠. 저는 프랑스 사람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두 개의 먹거리가 와인과 바게트빵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와인이 가진 복잡함과 풍미는 프랑스인들의 복잡한 사고 체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사고를 대놓고 좋아하지 않는 이들과 사업을 같이 하려면 문제를 단순화해서 풀어나가려는 미국식 사고를 완전히 내려놓아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미국 나파밸리 와인 한 잔과 프랑스 보르도 와인 한 잔을 나란히 두고 한번 마셔보시길 원합니다. 제 얘기가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또 하나는 바게트 빵입니다. 미국이나 이탈리아에서 식전빵을 먹어보면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약간의 단맛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프랑스 식탁에 무심하게 놓여있는 바게트빵은 밖은 거의 먹을 수 없을 만큼 딱딱하고 그 안은 아무 맛도 나지 않고 심심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것이 미국이나 이탈리아 빵들은 한 두 조각 먹고 나면 더 이상 손이 안 가는 데 반해 바게트빵은 그게 아무리 커도 한번 뜯어 먹기 시작하면 끝까지 먹게 되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시작이 어렵지 끝은 절대로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회사에서 20년을 일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와, 대단하네요. 프랑스 사람들과 어떻게 20년을 그것도 한 회사에서 일할 수 있었죠?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꽤 힘들었어요. 그들의 복잡한 사고체계와 논리와 비논리를 넘나드는 반복 패턴 때문에요. 그런데 한 1, 2년 고생하고 나니까 이후 18년은 아주 쉬웠어요. 마치 바게트빵을 먹을 때처럼 말이죠. 저는 프랑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일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긴 호흡과 그 긴 호흡 내내 복잡하고 불규칙한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프랑스 사람들을요. 저는 지난 20년 경험을 통해 프랑스 사람들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프랑스 와인과 바게트빵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너무 복잡하고 가까이 하기엔 딱딱하고 상처받고 힘들지만 그 단계만 넘어서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이야기가 끝까지 펼쳐지니까요. 지금까지 프랑스 무통 로칠드에서 그림 그리는 폴이었습니다.